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자산을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경기 순환 주식하고 그다음에 구조적 성장주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개인은 굳이 개별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기회를 엿보고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주식을 또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혹은 과거에는 순환 주식으로 평가받았지만 앞으로는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주식을 매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제 경기 순환주하고 구조적 성장주를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바드에다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 물어본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좀 내리겠습니다.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번역을 못 해줘서 그냥 영어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챗GPT나 바드 사용할 때 영어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순환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음, 원자재 그래서 업스트림의 그런 분야죠. 그래서 뭐 석유 채취 기업 그다음에 뭐 각종 광산, 구리 광산에 투자하는 기업 뭐 등등이겠죠. 그다음에 산업재 여기에는 이제 보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캐터필러도 있을 수 있고 디어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onsumer discretionary 그다음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이쪽은 경기를 많이 탄다. 그죠? 경기를 많이 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뭐 화장품, 우리가 이제 consumer discretionary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secular growth, 구조 성장주는 기술주, 그 다음에 healthcare, 그죠? 뭐 존슨앤존슨, 그죠? 그렇게 AbbVie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consumer staples 아시죠? 코카콜라, 펩시, 그죠? 그렇게 이제 맥도날드, 뭐 맥도날드가 디스크레션이냐 스테이플이냐 뭐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경기가 꺾이더라도 경기를 덜 타면서 꾸준히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하죠.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경기 순환주하고 구조적 성장주를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면 이 시클리컬 스탁을 순환주를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꺾이기 전에 미리 팔아야 되고 또 경기가 올라오기 전에 또 미리 사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국의 주식시장이 또 다른 전 세계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선행지표니까 또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격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 이 구조적 성장주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덜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가 우리가 멀티플을 훨씬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서 연간 이익이 1억이 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요거는 한 많이 줘봤자 5억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요거는 이제 10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꾸준히 1억씩 벌면서 연간 벌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난 이거 10억 주고도 살래. 그렇지만은 이익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엄청나게 벌었다가 자, 다운사이드가 되면은 또 적자가 났다. 이런 이제 그런 경기 순환 주식들은 평균 낸 거에 나는 5배밖에 못 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멀티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확장기에는 엄청나게 벌지만 이제 다운턴이 되면 좀 이제 돈을 못 벌고 손실이 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GDP가 성장하는 것보다 구조적 성장주는 더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죠? 성장률이 더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 secular growth, 구조적 성장주가 더 리스크가 적다.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예시까지 이제 줬습니다. 요건 이제 바드에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표를 이렇게 만들어줘. 했더니 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시까지 해줬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개인은 그럼 굳이 개별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경기 순환주에서 구조적 성장주로 변환이 될 거를 매수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이제 투자 아이디로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구조적 성장의 아이디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더 이상, 순환주가 아니야. 파운드리 이제 TSMC 따라잡을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TSMC 수준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고객사가 얼마의 가격에 어느 정도 물량을 사갈지를 미리 한참 앞까지 예측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파운드리 비즈니스 쪽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러 이제 제가 붙여서 그렇게 한번 구조적 성장주의 내러티브를 한번 붙여주는 겁니다. 통상 삼성전자도 상당히 경기, 순환주라고 봐야죠. 지금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업황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나머지도 한번 그렇게 시나리오, 내러티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G 에너솔루션, 전기자동차 침투율, 아직도 굉장히 낮아. 얼마든지 지금 2차 전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스, 전 세계 나라들이 지금, 재정이 얼마나 안 좋은데, 약값 많이 못 줘. 못 주니까 바이오시밀러 쓸 수밖에 없고, 그래. 돈 아껴야 되니까.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제 전기차, 북미의 전기차, 또 IRA 생각해보면 이제 구조적 성장주야. 현대차, 더 이상 consumer discretionary라고 하지 마. 경기 소비자 아니야, 우리는 구조적, 이제 로봇 회사도 인수를 했고, 구조적으로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테슬라 다음으로 잘하고 구조적 성장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포스코홀딩스 더 이상 이제 철강 이익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는 업스트림에서 광물 같은 것도 확보를 하고 양극재도 밑에 자회사들이 만들고 음극재도 하고 막 그래.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야. LG전자 경기 안 좋다고 세탁기 안 산다고? 됐어. 우리는 전장에서 정말 잘해. 우리 전기자동차에 모터부터 해서 LG전자가 제일 못하는 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그 순환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주식이 이쪽으로 투자해서 이쪽에서 개화가 되고 경쟁에서 이길 것 같다. 이미 이긴 기업 말고요. 그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에 첫 장에 나왔지만은 이 베이직 머티리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게 베이직 미네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자재 뭐 리튬이나 니켈이나 아니면 뭐 구리 이런 앞으로의 에너지 변환의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들을 결국에는 광산에서 채취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염호 같은 데서 이제 노천 광산에서 리튬을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광산의 일입니다. 그러면 광산에서 하는 마이닝 비즈니스 혹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항상 시클리컬로 우리가 간주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 G2 간의 이런 경쟁, 그렇죠? 자원을 갖고 경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산업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이런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 등등이 더 이상 이 베이직 머티리얼을 다루는 회사들이 경기 순환주가 아니게 된 거죠, 당분간. 그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순환주가 아니다. 그런 내러티브가 생겼고 이익이 지금 그것을 뒷받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리고 제가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에서 굉장히 사자고 항상 이제 콜을 좀 했었죠. 이제 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경기 순환주를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평가돼 있다고 또
한참 팔고 나면은 시장이 또 더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버블이 낀 상황에서 아이고 괜히 늦게 팔았네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사면 그때 또 세력의 공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거는 애초부터 그냥 구조적 성장주를 매수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 기대값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좀 마진을 좀 많이 남기고 싶다 하면은 그 변화하는 것들을 봐야죠. 그죠? 그래서 테마는 이 원자재와 관련된 산업이 더 이상 경기 순환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워런 버핏이 일본의 7대 상사를 이제 근자에 투자를 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전 세계 광업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원자재를 일본 국내나 아니면 전 세계 어디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투자를 했고 최근에 그런 영향으로 또 일본 주식들이 그 성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스트림부터 그죠? 광산에서부터 제조 단계까지 그 서플라이 체인에 연관된 산업들이 이제는 그쵸?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호주 광산도 개발해야 되고 카나다 광산도 개발하고 미국 자체도 지금 개발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럼 중국은 중국 본토도 중요하지만 또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는 G2가 광물을 갖고 또 경쟁을 하고 그걸 대리해서 또 일본의 상사들이 또 열심히 또 천병역할을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 원자재 채굴 이 부분이 와 전체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이 더 이상 반짝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면 좋아지고 안 좋아졌다 그러면 안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프라트라는 데서 ETF 나온 게 있습니다. SETM이라고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경기 순환주하고 구조적 성장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드리고 이게 이제 개별 주식 선택하는데 제가 드린 아이디어지만 개별 주식 가장 중요한 거는 말미에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도미넌트한 파워가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무 기업이나 이제 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 말씀 이제 개별 주식은 또 경쟁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